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숨소리를 언따의 숨선생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노래방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 오늘의 주제는 끝처리 하는 법, 끝처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특히 이제 취미반 분들이라 하면 이제 내가 노래 부를 수 있는 환경이 노래방 말고는 조금 이제 부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자주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패턴이 뭐냐면, 노래를 시켜보면 끝처리를 할 때 다 이렇게 약해져 있어요. 특히 이제 발라드 부를 때, 선생님, 발라드 부를 때는 끝을 여리게 해줘야 좀 더 뭐 감정 표현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음악성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특히 발라드 부를 때 음악성상 이렇게 끝이 여리게, 디크레센도 이렇게 여리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끝처리가 이렇게 힘이 빠져야 되는 구간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볼륨만 줄여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구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트레이닝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내가 노래를 노래방에서만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볼륨을 줄인다라는 느낌보다는 힘을 빼는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도 모르게.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따라라라 이렇게 힘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혹은 따라라라 내가 어느 정도 볼륨을 줄여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해야 될 때도 있는데, 따라라라 이렇게 다 날려버린다는 거지, 대부분.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노래방에서만 부르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마이크가 많이 그 역할을 대신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럽니다. 못 느껴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끝처리를 위해서라도 하나의 패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볼륨을 키울 수도 있어야 되고, 일정하게 볼륨을 줄여볼 수도, 아니면 일정하게 내볼 수도 있는 다양한 끝처리의 패턴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끝처리는 뭐 이렇게 힘을 빼면 안 된다? 물론 힘 빼도 되죠. 뭐 힘이 항상 뭐 볼륨을 내 스스로 줄여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굉장히 많이 달라요. 노래마다 혹은 나의 감성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의 패턴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인식을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훈련하는 방법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련하는 방법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훈련하는 방법은 노래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랑 발성 훈련으로 좀 이렇게 연습해볼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했어요. 가장 편하게 이제 우리가 가장 편하게 노래 해볼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로 해볼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면, 가장 첫 번째는, 이거는 저음에서 좀 먼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편안하게 소리 낼 수 있는 환경에서 먼저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피아노를 앞에 좀 세팅을 했는데요. 굳이 피아노가 없어도 무반주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끝처리를 할 때 의도적으로 끝을 좀 크게 해보는 방법이에요. 크게 해보는 방법. 전상근 씨 노래를 준비를 했고요. 사랑은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남아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보면은 보통 대부분 이제 변해지고 이렇게 날아갈 거라는 거지. 이렇게 들리시나요? 변해가고,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보냐면, 여러분들이 변해지고 이렇게 키워보는 거야. 조금, 이게 힘이 받는 거구나, 이게 소리가 줄어들지 않는 느낌이구나, 반대 패턴을 먼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예요. 변해가고 이런 느낌으로 뒤를 오히려 크레센도 시켜보는 트레이닝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게 소리가 줄어들지 않는 느낌이구나를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정확하게 그 끝처리를 하고 싶은 구간을 들려주고, 내가 편해지고에서 끝처리를 여리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고까지는 들려주고 줄이기.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막 그 크레센도로 했잖아요. 지금은 변해지고 줄여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변해가고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 들려주고 정자 들려주고 크레센도 내가 원하는 만큼만 줄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조금 감각의 싸움이기 때문에 많이 해보실수록 좋아요. 생각보다 이 줄이는 게 이렇게 부드럽게 줄여지는 게 아니라 확 줄여지거나 생각보다 막 힘이 빠지거나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연습을 잘못하고 있나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대부분 겪는 현상이니까 될 때까지 꾸준히 한번 연습해 보시면 누구나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많이 해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고음에서 한다는 느낌보다는 최대한 뭐 편안한 구간, 나한테 편안한 음색, 나한테 편안한 어떤 노래, 익숙한 노래들을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발성 훈련으로 좀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발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발성법 중에서는 후하고 백프레셔 발성 기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백프레셔랑 후 플로우 포네이션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굳이 이게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편한 발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한 발음으로 하느냐, 좀 요것보다는 포인트는 하행 스케일, 하행. 상행은 올라가는 거, 하행은 내려오는 거. 요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자면 상행 스케일은 상대적으로 힘이 증가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끝이 막 커져요. 근데 이 하행 스케일을 하셔야 내가 의도적으로 힘을 빼지 않고 계속 소리를 잡아서 내는 어떤 패턴이 형성이 돼요. 즉 밸런스 훈련을 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하행 스케일을 하면. 그래서 하행 스케일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뭐 백프레셔나 후로 추천을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시범을 백프레셔랑 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 높은 음까지 가지 않으셔도 돼요. 백프레셔는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보니까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후하고 정상 발성만 좀 몇 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끝으로 갈 때, 내려올 때 힘이 풀리면 안 돼. 혹시 모르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가서 제가 이게 해드릴게요. 끝에서 호흡의 힘, 소리가 좀 살아있게 하지 말아야 될 내가 좀 안 좋은 패턴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끝이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게는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내가 내려왔을 때 이 하행, 뭐 솔파밀의 도에서까지 힘이 좀 살아있게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이제 발성 기법 보여드렸으면 정상 발성법으로도 좀 보여드리면 발성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끝까지 어떤 이런 보이스 톤이 좀 살아있게 풀리지 않게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한번 끝 처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힘 빠지지 않는 패턴을 우리가 연습해 볼 수 있을까, 연출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영상만 가지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영상만 가지고 다행히 개선이 많이 됐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저 욕하지 마시고요.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이버 카페나 댓글로 질문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숨소리를 언따의 숨선생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